시가를 늘리고 있다. 경쟁사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실리콘 음극재로 폭증하고 있다. 전체 영업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네, 8월 16일 금요일 장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 국면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셌던 종목들, 실적 잘 나왔다가 박살났던 화장품주도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크로 지표 관련돼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CPI가 잘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또 당분간은 조금 사그라들 전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관련돼서도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사실은 너무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60% 넘게 빠져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좀 LG엔솔 대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역시나 2차 전지주 내에서도 2분기에 확실하게 차별화된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양극재 단에서는 LG화학의 첨단소재 사업부가 가장 실적을 선방을 했고요. 음극재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동박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좋았고요. 엔캠 단에서도 전액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2차 전지 업종에서도 실적 관련돼서 심심치 않게 바닥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절대로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추천하거나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매수 매도 또는 리딩을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떠한 유사 투자자문 리딩과도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저는 의견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종목 분석 아이디어,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업황의 흐름,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 이슈,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함이지 어떤 종목을 또는 어떤 기업을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는 어떤 특정 기업과 요만큼도 특정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주전자재료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국산이면 안심, 국내 배터리주 불기둥, 벤츠 전기차 화재 후폭풍, 2차 전지 업체 수혜 기대된다. 이 벤츠 전기차 화재가 페러시스 배터리를 쓰면서 명차 이미지에 직격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벤츠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츠 말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 써야지 했던 완성차 업체들이 아차할 겁니다. 네.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전면 중국 배터리 아마 재검토 나올 의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국내 배터리 셀의 기술적인 우위, 경쟁 우위, 화재에 대한 안정성,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럽에서 그나마 많이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배터리 점유율을 뺏고 있는 CATL, BYD가 이번 기회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야 되고 대대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국내 배터리 회사가 중국 CATL이나 BYD나 페러시스 이런 회사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 캐즘의 위기를 아주 슬기롭고 아주 현명하게 극복해야 될 온 우주의 기운이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한테 몰려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건 너무나 잘못된 오보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틈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의 문제를 전기차 자체의 문제로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와 잘못된 논리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파나소닉의 실리콘 음극재, 결국은 테슬라 4680 원통용 배터리에 탑재가 임박했다는 얘기고요. 이젠 개별 종목, 2차 전지주 내에서도 개별 종목을 봐야 된다.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배터리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요성은 엄청나게 계속 강조될 것이다. 불붙은 전기차 공포증, 배터리 실명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무상 점검 공고하고 있고 발빠르게 현대기아차가 제일 빨랐죠.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법적 밝혀야 되는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볼보, 벤츠, 아우디, 아우디는 심지어 100% 국내산 배터리만 쓰고 있고요. 테슬라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 빨리 밝혀야 되고요. 배터리 실명제에 삼성 SDI나 LG엔솔이 분명히 반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주전자재료,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PNT도 상당히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주전자재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2분기 보릿고개를 넘어서 앞으로는 좋아질 일이 유독 남아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 유일하게 동박업체 중에 흑자를 기록했다. 하락하는 음극재 가격, 캐파 증대 경쟁 과열. 이 캐파 증대 경쟁 과열은요, 실리콘 음극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흑연 음극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2차전지 수익률 현황 보시면 고려아연이 6.8%, SKC 40.7%, 그 다음에 요거는 8월 10일 어제 목요일자 기준입니다. 엔캠이 153%,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41.3%, PNT가 14%, DI 동일이 7%. 뒷단에 필 옵틱스 포함한 7개 종목만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40% 넘게 수익 난 거는 1월달 대비해서 40% 넘게 나는 거는 딱 3종목밖에 없습니다. 엔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엔캠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SKC 요 3군데 정도, 피로틱스까지 4군데 정도만 40% 넘는 연초 대비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 빠진 수준으로 고점에서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 안짝으로 들어와 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그리고 연초 대비 4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봤을 때 다른 2차전지 소재나 장비업체나 셀업체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상당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엔캠은 300% 넘는 수익률에서 계속 150%까지 내려왔고요. 대주전자재료는 70% 가까운 수익률이 됐다가 급격하게 40%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그 40% 초반 수익률은 절대 깨지지 않고 굳건하게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빠르게 지금 현대차부터 아이오닉 시리즈에는 전부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GV 시리즈에는 GV60 같은 경우는 LG엔솔, 나머지는 SK온. 딱 하나 지금 코나가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기대되는 거는 앞으로 중저가차에서 엄청나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캐스퍼가 LG엔솔하고 현대차 그룹의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도 보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LG엔솔, 그 다음에 전기 버스 같은 경우도 SK온하고 LG엔솔이 상당히 나눠서 갖고 있다. 그래서 코나 모델만 CATL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건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도 레이 모델이, 그리고 니로, 레이하고 니로가 CATL 들어갔는데 이거 상당 부분 다시 SK온 쪽으로 좀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EV3에 아까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EV6도 SK온, 그 다음에 소울도 SK온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면서 지금 CATL이 들어가는 거는 니로하고 레이인데 요거 비중은 30% 언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잘 팔리는 차가 ID4인데 ID4 같은 경우는 역시나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트론 S부터 Q8 이트론 쿼트로 잘 팔리는 모델이 삼성 SDI하고 LG 엔솔하고 고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SDI하고 LG 엔솔 배터리만 들어가 있고요. 중국 배터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ID4가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ID4의 월별 판매량, 그 다음에 이트론 스포츠백, 이게 삼성 SDI가 들어가는구나. 우리 많이 보는 Q4 이트론 또는 Q8 50 이트론 쿼트로, 이런 모델이 매달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면 LG 엔솔이나 삼성 SDI 출하량이 여전히 견조하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성장률은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둔화됐지만 캐즘 구간을 잘 슬기롭게 국내 배터리 셀 업체가 분명히 극복할 거라 믿고 성장률이 둔하지만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다. 8.2% 성장했고요. 283만 8천 대입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포함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7.1% 역성장을 했고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스코다, 폭스바겐은 1.9% 성장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도 4.9% 역성장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스텔란티스가 좀 부진을 했고요. 현대기아차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누적으로는 2.9% 역성장을 했는데 글로벌로는 현대기아차 북미하고 유럽에서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2.9% 현대기아차가 역성장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코나, 니로, EV9 다 잘 팔렸는데 아이오닉 5와 EV6가 국내에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북미하고 유럽의 성장률을 깎아먹은 거지 현대기아차 북미하고 유럽에서 엄청 잘하고 있다. 유럽의 전체 유럽만 성장률은 3%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건 맞지만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된 겁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모두 성장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나왔고 테슬라하고 스텔란티스만 유럽에서 성장률이 감소했고요. 볼보의 EX30 요게 나오자마자 유럽에서 베스트 셀링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거는 BYD의 유럽에서 점유율이 워낙 저가차 송-DM을 포함해서 저가차들이 유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BYD의 배터리 점유율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부진했지만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97,000대, 약 10만 대 가까이 팔면서 54%의 엄청난 고성장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유럽에서는 4위에서 5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중국을 제외한 6월 달까지 1월부터 6월 누적 배터리 사용량은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5.3GW고요. 전년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국내 3사 점유율은 삼성, SDI, LG엔솔, SK온 합작 47% 정도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8%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8.6%에서 46.8%로 1.8% 하락했는데 LG엔솔이 6.9% 성장한 43.8GWh를 기록했고요. SK온도 6.2%밖에 성장을 못하면서 3위 17.3GW를 기록했는데 삼성 SDI가 18%나 성장하면서 16.3GW로 올라오면서 SK온하고의 격차를 1GW로 줄였습니다. 3사 점유율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47%대 합산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비중국에서. LG엔솔이 그러면 출하량이 늘어나려면 뭐가 잘 팔려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LG엔솔 적용되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하 2도 LG엔솔 배터리입니다. GM 캐딜락 리릭 역시 LG엔솔, 기아 EV3가 이번에 새로 LG엔솔 들어가고요. 캐스퍼 일렉트릭도 LG엔솔입니다. 삼성 SDI는 BMW의 프리미엄 시리즈 i4, i5, i7, iX 시리즈가 다 들어가고요. 아우디의 Q8 이트론,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다양한 브랜드의 합작이잖아요. 스텔란티스 브랜드인 집이 랭글러 PHEV가 유럽에서 삼성 SDI 배터리를 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이 픽업 트럭 리비안의 R1T, R1S 역시도 견조한 월별 판매량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한 건 판매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한테 지금 7조 가까이 투자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리비안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그리고 포드의 F150 그리고 SK온이 그 벤츠 요번에 EQA랑 EQB에 SK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거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SK온 배터리가 3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CATL 경쟁사니까 숫자는 체크해야 되니까요. 전년 대비 CATL도 성장률이 엄청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12% 정도 성장은 나오고 44.9GW입니다. LG엔솔이 43.8이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LG엔솔과 CATL의 중국을 제외한 비중에서는 약 1.1GW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아마 7월, 8월 기준으로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화재 위험, 그리고 안정성 측면, CATL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온 S란 그 광저우차 모델이 2번이나 연속으로 화재가 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CATL 배터리도 상당히 안전하지 않다. 그 다음에 CATL 배터리가 모델 3, 모델 Y 물량도 일부 가져가고 있고 BMW 그리고 벤츠의 상당 포지션이 있죠. 벤츠의 많은 CATL 배터리 아까 그 배터리 제조사 나온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에도 일부 들어가는 물량이 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58.3%까지 작년에 성장률이 나오다가 올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13.1%, 지금 최악의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고요. CATL이 중국을 제외하면 27.2%고 LG 엔솔이 26.5%입니다. 근데 이거를 출하량으로 단순히 보지 말고 또 배터리 판매량 데이터로 보면 요 점유율 차이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아직 못 찾았는데 배터리 판매량으로 보면 LG 엔솔이 비중국에서는 1등이다. 그래서 그 데이터 또 찾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SK온 못지않게 삼성 SDI가 아주 근소한 격차 1기가와트 차이로 삼성 SDI랑 SK온이 최근에 다시 회복되는 국면이다.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25%나 누적적으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누적적으로도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삼성 SDI 밑에 5위권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파나소닉 물량을 누가 갈 거냐? LG 엔솔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BYD가 3.7%. 네, 그 다음에 요 9위에 페러시스가 있습니다. 1.8%. 연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중국 시장 제외하고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듣보잡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벤츠가 한 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된통 지금 된서리를 맞았고요. 벤츠가 정신 차리려면 아마 페러시스 배터리 버리고 아마 국내 배터리로 바꿀 가능성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중국 배터리 적용을 늘리려고 했던 유럽의 완성차나 북미 완성차 업체들도 아마 아차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온 우주의 기운이 국내 배터리 업체한테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6, 그러니까 브랜드 LG 엔솔,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 CATL, BYD의 합산이 여전히 탑6가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규 배터리사가 들어오기 매우 힘들다. 지금 6개 회사가 계속 다 먹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6월 달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8.2%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8.2%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까지 45%대 판매량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2%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비중국을 제외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8.2% 성장하는데 8.2% 성장 중에 최근에 북미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8.2%가 나왔는데, 북미가 과거에 절반 이상 정도만 회복이 돼도 이 8.2%가 최소한 15%대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별로 보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19.5% 떨어졌고 19.5% 정도 수준이고요. 폭스바겐이 여전히 12.3%로 2위인데, 중요한 건 폭스바겐 밑단에 있는 스텔란티스랑 현대 기아차하고의 점유율 차이가 2%밖에 안 됩니다. 언제든지 스텔란티스나 현대 기아차가 폭스바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심지어 스텔란티스랑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 차이는 0.2%밖에 안 된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북미하고 유럽 다 포함해서 3위권으로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왜냐면 스텔란티스하고 점유율 차이가 0.2%. 이거는 매월 또 3, 4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5위권에는 견조하게 BMW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 7인데 여기서 르노나 도요타한테 뺏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성장률로 보면 역시나 도요타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성장이 나왔고, BYD는 워낙 중국 포지션이 크니까 계속 156%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156%가 중국을 뺀 유럽하고 북미에서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온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벤츠가 17.8% 성장했고 폭스바겐이 1.9%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BMW가 의외로 8% 성장을 했는데, BMW 성장하는 거는 당연히 삼성 SDI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글로벌 음극재 시장은 작년에 168만 톤에서 2035년에 387만 톤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 2.5배 정도 시장 커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78억 불, 10조 2천억에서 2035년에 약 200억 불에 가까운 26조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10조에서 26조니까 2.6배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출과 이익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이 3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실리콘 음극재 회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0% 실리콘 음극재로 가려면 실리콘 음극재 매출 포지션이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가 마진이 좋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률 OPM, 영업마진도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 매출 구성은 형광체가 370억인데 형광체는 480억으로 늘어나지만 매출 비중 14%. 매출을 쪼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HBM 회사라고 하는데 HBM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HBM 모멘텀으로 올라가면 그 회사는 언제든 HBM 매출 완전히 HBM 회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박살 나는 거고요. 변압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전력기기 회사가 변압기만 수출 데이터가 좋고 나머지 차단기나 누전기나 변압기 외에 다른 그 전력기기 수출 데이터가 나쁘면 변압기보다 다른 품목을 주 매출로 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훨씬 더 조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전체 매출에서 그 어떤 특정 아이템, 특정 제품의 수혜주라고 하는 거는 매출 비중 꼭 보셔야 돼요. 도전재료가 1100억대 47%에서 매출 사이즈는 1200억대로 늘어나지만 35%로 매출 사이즈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도전재료가 가장 큰 비중이고 이 도전재료가 MLCC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나노재료가 드디어 실리콘 음극재 소재인데요. 올해 600억대 26%에서 내년에 1550억으로 45%까지 커지는데 내년 기준으로도 매출 전체에서는 50% 미만이다. 그럼 이게 언제 의미 있게 되냐? 2026년 기준으로 하면 65%까지 커지고요. 2027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75에서 80%까지 완전한 실리콘 음극재로 될 거로 보이고요. 고분자단에서도 매출은 성장합니다. 220억대에서 240억대로 올라가는데 7% 정도 비중 차지한다. 그런데 다행인 건 대주전자재료가 아직까지 나노재료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MLCC 부품이 포함된 도전재료하고 그 다음에 이 LED 형광물질, 형광체 쪽에서도 다 고르게 수익이 잘 나고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았다. 2분기에 매출은 583억으로 전년 대비 27% 늘어났고요. 매출도 컨센서스를 초과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는 357% 늘어났고요. 전 분기 대비로도 65%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 월등히 초과하는 83억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고객사 차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사 차종은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두세 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뭐 7종에서 9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엔 최소 12종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가량 자체도 이제 2-3%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되면 7-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는 최대 10%니까 첨가를 1%대 시작해서 지금 10%까니까 첨가 비중 자체도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00% 증가했고요.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전년 대비해서 20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174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이 170억대 사이즈가 나오냐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미 달성했고 왜냐? 압도적인 실리콘 음극재 1등 업체이고 여전히 의미 있는 3,000톤, 5,000톤 이상의 캐파를 양산하는 데는 대주전자재료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공정 프로세스를 계속 최적화하면서 분기 최대 매출과 실리콘 음극재 분기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상용차,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중저가 모델로 확산이 됐는데요. 기아의 EV3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EV3가 7월 달에 예약 판매는 19,000대 이상이 되고 지금 실제 판매 출하 나간 건 2,0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광물질 쪽에 형광체도
부진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3%가 증가했습니다. 형광체나 태양전지 전극재료 모두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형광체 매출이 53%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재고 재축적 사유는 결국은 다시 당장 3분기부터 형광체 물질에 대한 재고 재축적 사유, 형광체 물질에 대한 재고 재축적 수요, 그러니까 리스타킹이라 하죠. 리스타킹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3분기에는 다시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형광체 그 재료의 또는 태양전지 전극 재료의 판매량과 수익성까지 모두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장용 소재, MLCC 소재 쪽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MLCC 전도성 페이스트 사업부의 실적 회복과 가동률까지 올라가고 있다. 왜? 주 고객 삼성전기의 MLCC가 전장용으로 타겟팅하면서 삼성전기의 MLCC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주전자재료의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리콘 음극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의 핵심 캐시카우인 MLCC 전도성 페이스트까지 다 잘 되고 있다. MLCC 전도성 페이스트 중심에서 실리콘 음극재 회사로 이제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탈바꿈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올해 연간으로 15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광체 단에서도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광체 물질도 연간으로는 4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개 이상의 IT 제품 적용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IT 제품에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양산은 아마 빠르면 내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IT 제품 빅테크 컨택하고 있는데 애플이라든지 충분히 그 최상위 글로벌 IT 업체의 납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를 성공했고요. 왜냐면 기존의 LG엔솔의 포르쉐 타이칸에서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지금 다양한 BMW를 포함해서 스텔란티스 다양한 업체들로 완성차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LG엔솔 말고 지금 SK온 늘어났죠. LG엔솔, SK온 이제 삼성 SDR까지 고객사로, 왜냐면 이 대주전자재료만큼 의미 있는 양산 캐파, 초기 수율, 그 다음에 기술 진입 장벽, 그 다음에 양산 수율과 불량 나오지 않는 비율, 가동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까지 캐파 증설을 하면서 가동률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3사 배터리 셀 3사, 지금 삼성 SDI만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 SDI까지 국내 셀 3사 다 통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한테 직납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얘기가 나오고 파나소닉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사만 상위 6개사 중에 4개사를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음극재 시장은 20빌리언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 인조 흑연하고 천연 흑연을 제외한 이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계속 이렇게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음극재 중에 워낙 중국의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도 92%나 되기 때문에 이 비중을 탈중국화, 음극재도 탈중국화 하려는 메가 트렌드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탈중국화 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는 일본의 시네츠, 그 다음에 일본의 시네츠 탈중국화 가능한 업체, 그 다음에 국내의 대주전자재료인데 시네츠는 캐파가 대주전자재료보에 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실제 앞으로 늘리겠다는 캐파도 시네츠가 대략 3,000톤에서 5,000톤이라면 대주는 이미 3,000톤에서 5,000톤이고 지금 15,000톤까지 내년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15,000톤이면 BTR의 25,000톤과 거의 흡사한 수준, 세계 실리콘 음극재 캐파로 3위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초글로벌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르쉐 타이칸하고 아우디 이트론에서 완전히 이제는 기아 EV3랑 캐스퍼 그리고 아이오닉 이런 중저가 모델로 카테고리가 완전히 엄청나게 확장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컨덕티브 페이스트 MLCC 도전성 전극재료 요거가 IT나 자동차나 각종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전체 매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게 결국은 실리콘 어너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매출 포지션이 급격하게 변하고 실리콘 음극재가 내년 기준으로
최소 55%에서 최대 60%까지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거고요. 실리콘 응급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실리콘 산화물 말고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까지 합쳐서 연평균 54% 성장하는 시장이고, 이제 막 초입 국면에 있다. 전체 응급제 시장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1%에서 올해 2, 3%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030년 기준으로 45%까지 실리콘 응급제가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직도 2, 3%에서 45%니까 15배 성장이 남아 있는 거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역시나 전도성 페이스트가 44%고 실리콘 응급제가 포함된 나노 재료는 15%인데 이게 연말까지는 그래도 30%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한다. 생산 능력, 지금 이거 26년까지 10,000톤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 밝힌 거는 25년 기준으로 15,000톤이고요. 25년 기준으로. 이거 좀 옛날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에서 27년 넘어갈 때는 최소 2만 톤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응급제 로드맵인데요. 요 DMSO 여기 상품명입니다. 요거가 92% 적용된다는 게 충전 효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거고요. 초기 충전 효율이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단점이 있었는데 마그네슘 같은 이종 금속을 섞으면서 초기 충전 효율도 드라마틱하게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2026년 기준으로 70%까지 매출 비중 올라오고, 실리콘 응급제가 내년으로만 봐도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매출 비중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 매출 비중 이제 더블 디짓 시작할 때 62% 성장 나왔는데 지금 2026년까지도 64% 매출 비중 커지면서 연간 매출 성장률만 156%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중저가차 모델로 확대됐고요.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내년 기준으로 15,000톤까지 확대되고요. 글로벌 최초로 실리콘 산화물 상용화했고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보다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 기술적인 우위도 있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포함해서 실리콘 응급제 초기 양산 수율 잡는 데만 2, 3년이고요. 양산 수율 잡아가지고 완전히 양산화해서 불량품 없이 85% 이상의 가동률 나오는 것도 2년입니다. 이미 실리콘 응급제의 기술적인 난이도를 차치하더라도 실리콘 응급제를 국내에서 상용화해서 고객사에 납품해서 퀄테스트 통과해서 물량을 대량으로 3,000톤 이상 받으려면 대주전자재료랑 시간의 격차가 4년 이상, 4년 이상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실리콘 응급제의 매출 비중은 26년 기준으로 63%까지 올라갈 거다. 25년 말까지 지금 15,000톤까지, 그러니까 캐파를 4배 이상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재미난 게 원가 상승률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를 일부 섞는다고 해서 배터리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배터리 원가는 2.2%밖에 안 올라가는데 충전은 40에서 50% 개선돼요. 그리고 충전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 실리콘 응급제 섞는 만큼 흑연을 덜 넣으니까 흑연 덜 넣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양극재를 더 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의 점유율은 계속 확대될 거다. 요게 지금 2023년을 기점으로 눈여겨봐야 될 게 저함량보다 이 고함량이 극도로 이렇게 지금 거의 7배에서 8배까지 고함량 실리콘 응급제 고함량이라고 하면 최소한 2자릿수죠. 10% 이상 담는 게 이렇게 7, 8배 성장한다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60불 수준이에요. 근데 올해 조금 빠져서 53불인데 일반적으로는 2026년까지 43불까지 실리콘 응급제 가격 경쟁력도 생긴다는 겁니다. 43불까지 실리콘 응급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리콘 응급제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방전할 때 300% 부피 팽창을 하는데, 이 부피 팽창을 최소화하게 하려면 실리콘 입자를 균일하게 하고 작게 만드는 게 기술적인 진입 장벽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양산까지 불량 없이 85%의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부피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실리콘 입자 크기를 균일하게 작게 할 수 있는 거는 대주전자재료가 월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초기 충방전 효율이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잡기 어려운데 마그네슘 같은 이종 금속을 섞어서 초기 충방전 효율까지 최근에 90%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충방전 효율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완전히 잡았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히 완성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배터리 원가 상승폭이 제한적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니까 이거 못해도 2026년이나 2027년까지는 이 대주전자들과 이 실리콘 음극재의 수요를 싹쓸이 할 거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나 SKC나 SK머티리얼즈나 LNF랑 LS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캐파 차이가 월등히 날 거고, 그때 되면 대주전자재는 원가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승자 독식 구조를 먹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6년 기준으로 아마 전체 매출의 65%면서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26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는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면서 소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소재에 대한 비용 부담 최소화, 소재 조금만 섞어도 효과가 좋은 차세대 소재들 채택 가소화되는데, 이게 채택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게 실리콘 음극재 좀만 섞는 거는 배터리 원가 상승에 아까 2.3%밖에 안 된다. 근데 충전 성능은 50%나 줘야죠. 그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충전 시간 단축 외에도 현대차 스텔란티스 중저가 모델을 올해 포함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중저가 모델 나오는 거 족조 실리콘 음극재가 폭풍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15,000톤이고 27년 기준으로는 2만 톤 정도 수준까지 예상되고, 가격 또한 48불까지 떨어질 거로 보여요. 지금 미래셋하고 언론 이거 따르면 15,000톤 정도 캐파 나오는 데는 대주전자재로, 그 다음에 1등 업체 중국의 BTR, 심지어 3등 업체 시네츠 또한 1,000톤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네츠 한 4,000톤 정도 캐파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샹샹이 25,000톤으로 샹샹, BTR,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로 3파전인데 아마 샹샹이나 BTR은 중국산 실리콘 음극재로 미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대주전자재료가 싹쓸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자체적으로는 전체 음극재에서 아까 2030년에 45%까지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5년 동안 실리콘 산화물과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으로 기술 트렌드는 좀 나눠서 진행될 건데, 실리콘 산화물은 특히 작은 입자로 균일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작은 입자로 균일하게 하는 거는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충방전할 때 실리콘 부피가 300% 팽창하면서 균열이 발생해서 음극재 손상을 입는 것조차도 이미 2019년에 CBD 방식이라고 하는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이 부피 팽창 300%나 늘어나는 부피 팽창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등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에너지 용량을 과거에 1600에서 20% 이상 개선된 2000A, 그람당 2000A까지 에너지 용량을 향상시켰다. 초기 충방전 효율도 90%까지 올리면서 구조적으로 기술도 잡았고, 레퍼런스도 있고, 고객사 다변화돼 있고, 캐파 증설하고 있고, 심지어 가장 약점인 실리콘 음극재 단가까지 떨어지고, 압도적인 선두권 업체고, 중국 업체들 미국에서 중국 실리콘 쓰지만 원천 차단하고 있으니까 최상의 지금 상황을 노리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온 우주의 기운이 대주전자재료를 도와주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 그 저함량에서 중고 함량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24년, 25년 배터리 용량 낮은 것들, 지금 BMW의 미니 세그먼트 B,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의 SUV 세그먼트 A,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배터리 용량 54짜리, 44짜리, 그리고 포드의 SUV 55짜리, 그죠? 그 다음에 르노의 26짜리, 50짜리, 스텔란티스의 시트로엥, 피아트 44짜리, 요거 추가적으로 BMW, 현대차, 포드, 그 다음에 심지어 도요타, 혼다, 포드, 혼다, 르노, 스텔란티스 요런 쪽으로 그 중저가 배터리 용량 사이즈가 55 미만의 실리콘 음극재가 중저가 차에도 폭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올해 아마 2,400억으로 30% 정도 매출 증가 예상되고, 내년에 60%, 내후년에 40%, 그래서 2,000억대, 4,000억대, 5,500억대 사이즈로 매출이 커질 거로 보고요. 올해 아마 300억대 영업이익 찍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5배, 그리고 그 기저효과 없는 재작년 22년 대비로는 3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당장 올해 2분기 때 83억 이익 났잖아요. 그럼 곱하기 4만 해도 320억이에요. 그러니까 300억대 영업이익 충분히 나올 거고, 내년에 560억대, 내후년에 860억대, 2027년에 10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PER 48배인데, 아까 2차전지 전체 업종 셀, 소재, 장비 평균 지금 50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것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압도적인 실리콘 음극재 선두 글로벌 3위 업체인데 48배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업체들 평균값 50배보다 낮아지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48배고 26년 실적 기준으로는 30배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이익의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래도 1월 달부터 외국인은 695억, 기관은 439억을 사면서 외국인 기관 합산 1000억 이상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중입니다. 최근에 눈여겨볼 거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판 거를 기관이 계속 다 받고 있는데, 보험이 사고 있고요. 투신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중장기성 기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외국인 수급은 이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늘어나는 거 보면 이 외국인 수급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 695억을 사실은 기관보다 더 많이 샀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쓰인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이슈가 되면 당연히 대주전자재료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93,000원, 105,000원, 124,000원, 149,000원이고요.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에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그 가격대에 지금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124,900원을 다시금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124,900원 반등하고 지지 나오면 14만원대 중후반에는 매물대가 좀 있다. 매물대가 30% 정도 있고 12만원대랑 14만원대 사이에서는 매물대가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124,000원 요때만 회복되면 굉장히 탄력 있게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네.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45,000원, 75,000원, 104,000원, 137,000원인데 지금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 104,000원이 다시 새로운 월봉상의 104,000원이 지지 가격대를 깨진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104,000원이 강한 저항이었거든요. 이때 보시면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때도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저항 가격인데 이게 새로운 지지 가격이 되고 있고 163,400원을 2차전지 다 박살나는 6월 달에 찍고 내려왔지만 추세는 보시면 월봉상의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추세는 깨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줄였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캐파를 늘리고 있다. 경쟁사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실리콘 음극재로 폭증하고 있다. 전체 영업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4분기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배터리 소재단에서 계속 완전한 실적 차별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앞으로 엔캠 못지않은 양극재 외의 소재 중에 최상위권, 최선두권으로 엔캠 같은 폭발적인 주가의 긍정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받쳐주고 대주전자가 가진 강력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대주전자재료 주가를 강하게 하방을 지지하는 견고한 모멘텀이 되고, 다른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다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차별화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경제원탑 협업 밸류에이션 강의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 경제원탑 온라인 원데이 특강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통해서 또는 경제원탑 온라인 특별 초청 강연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못하는 얘기 구독자분들이 또 강의를 통해서 더 인덱스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대주전자재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현금 20에서 30%는 꼭 현금을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탈탄소 친환경이랑 큰 대세 흐름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대세로 가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고, 앞으로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의 이 중국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매력은 다시금 부각될 거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 관련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좀 긴 호흡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주가 수익으로도 분명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리턴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배터리 업계에 성장이 둔화됐을 뿐이지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을 국내 배터리 업체가 다시금 상당히 많은 부분의 포지션을 중국 업체로부터 뺏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단순히 화재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배터리 업체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기회로 많이들 인식하시고 배터리 업체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